자,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클래스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 일본 전기차 회사,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 쪽으로 대략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수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SK온을 이노베이션을 보게 되는 거 시간에서는 5.78% 정도가 올랐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올랐으면 좋았을 건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닛산 쪽으로 들어가서 99GWh 정도, 전기차는 대략 한 15만 대 100만 대 정도 된다고 해요. 1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고, 공장은 거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아니고 SK 글로벌 SK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추정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규모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한 15조 원 정도, 그리고 들어가는 배터리는 고성능 하이 니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SK가 실제적으로 국내 배터리 회사 중에서 일본차 쪽으로 배터리를 납품하는 건 첫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 영상에서는 이 스토리하고 또 이제 관련돼서 몇 개 어떤 기업들의 밸류 체인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에 보는 마찬가지로 SK가 닛산과 배터리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공시를 하나 보면 이런 공시가 있는데, 오늘은 3월 19일자로 SK 이노베이션의 공시를 통해서 종속회사의 공급 계약, 바로 SK온을 말하는 거고요.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전기차용 배터리고 계약 주체는 SK의 미국 법인입니다. 상대방이 닛산의 미국 법인이죠. 계약 기간은 6년 정도, 2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용을 봤더니 닛산의 미국 법인에서 만드는 전기차입니다. 규모가 한 99GWh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얼마 전에 사실 SK가 중간중간에 계속 풍문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조회 공시가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당시 SK온이 한 2조 원 정도, 2조 5천억 정도 규모의 배터리를 닛산 공장에 공급 추진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솔솔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2월 21일 공시에서도 확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 오늘 3월 19일자 기준으로 닛산 쪽으로 공급을 하는 걸로 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설은 좀 많았는데 그걸 한번 확인시켜준 스토리가 될 것 같고요. 어디서 만들까를 보게 되면 SK가 미국에 지금 한 4개 정도 공장이 있습니다. 요 보는 거는 이제 자체 공장,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이고요. 그리고 이 공장 같은 경우도 2022년도 정도에 가동 시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마 기존 조지아 1공장은 아니고 시장에서 말하는 데는 그 포드와 합작 법인 있죠. 글로벌 SK가 될 것 같다. 켄터키 1, 2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잠깐 중단되어 있고 아마 1공장 쪽에서 일부 라인을 변경을 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현대차와 짓는 거의 흐름인데, 뭐 조지아주 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SK가 현대차 전기차의 밸류체인에 있다 보니까 현대차 알리바마 공장 다 옆에 있는 거고요. 또 현대차랑 같이 짓는 거는 또 바로 옆에다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건 SK라는 그룹이 미국에서 몇 개 정도의 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 현황을 좀 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나온 닛산 쪽은 아무래도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SK와 포드의 합작 법인인데 바로 글로벌 SK 법인인데요. 아마 미국 켄터키주 1공장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1공장 전경 사진입니다. 아직 완공이 확실히 안 됐죠? 완공이 안 돼 있고, 켄터키 2공장은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중단한 상태, 캐점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요 내용 공시 자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일본차 기준으로 LG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도 들어가고 혼다도 좀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SK그룹 입장에서 일본차 쪽으로 들어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닛산이라는 회사도 그리 어렵긴 어렵죠. 뭐 일본차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도요타, 2위 혼다, 3위 닛산, 3위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적자도 좀 심해가지고 사실 실제적으로 북미에서 만약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일단 협력을 맺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한 6년장은 시작하는 거, 실제 시작은 28년입니다. 지금 25년이니까 아직 3년 정도 남았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규모니까 장기적으로 미리 계약을 해두는 걸 말하죠. 공급 규모는 대략 99GWh 중형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좀 큰 차가 될 것 같고요. 배터리가 용량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00만 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략 15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종류가 이제 보게 되면 중형 전기차인데 좀 고급 큰 차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비싼 전기차죠. 그러니까 하이니켈, 뭐 LFP 이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고성능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추론을 많이 하는 거거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하이니켈, 당연히 니켈 함유량 80% 이상은 당연할 것이고, 거의 에코프로 아니면 LNF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종류는 고성능 하이니켈, 그 다음에 폼팩트는 파우치 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각형 파우치 중에서 파우치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디서 생산하냐? 미국 생산. 그리고 들어가는 회사는 니칸이 아니죠, 닛산이죠. 네, 그러니까 닛산이 앞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해서 출시할 4개 차종 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SK 입장에서는 그동안 메인 매출처가 아시겠지만 현대 쪽이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포드도 조금 난항인데, 그래서 포드랑 세운 게 블루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파트너사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 지금 메인 잡고, 북미에서는 포드였는데, 여기에 닛산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은 더 고객층이 다변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그러면 여기 이제 켄터키 1공장에서 28년도부터 생산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장비주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전에 벌써 장비 이제 선정 작업도 하고 반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8년이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미리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이것도 한 3월달 정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기사 나온 거대로 아마 블루오벌 켄터키 1공장의 일부를 닛산용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거기 1공장이 라인이 한 16개 정도 되는데 아마 거의 4개 정도 라인을 활용해서 닛산 쪽으로 납품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입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아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 공장 아니에요. 이 공장이에요. 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밸류체인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가라는 거는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다음의 문제지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고민을 잠깐 해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거는 다 됐고요. 어떤 배터리 양극재가 들어가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고성능 하이니켈. 지금 시장에서는 LNF인가? 에코프로 BM인가? 이렇게 설렁설렁합니다. 뭐 사실 공시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약간 LNF가 24년도 3월 달에 한 SK온가의 양극재 구매 계약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를 자세히 봤더니 요거는 LNF가 SK온가 협력을 해놨는데, 양극재를. 근데 이거는 현대차 쪽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왜냐하면 니켈 함유량 80% 이상 하이니켈이니까. 근데 요거 10조 원짜리였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13조 원짜리죠. 그럼 요것도 이제 장기 계약을 한 2030년까지 엮어둔 거고, 지금 약간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에코프로 BM일 확률이 되게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LNF가 일정 부분 물량이 됐다면 그건 아마 미드니켈 정도가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에코프로가 아닐까 추정해보고, 에코프로를 잠깐 여기서 보고 가게 되면, 잠깐만요. 주식클라스 구독, 알림 설정. 본 자료는 에코프로의 주요 배터리 상황인데, 에코프로는 하이니켈계이고 NCA하고 NCM 쪽이 있습니다. NCM 쪽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제 주요 매출은 NCA가 좀 많고요. 니켈 함량은 80, 9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초고 하이니켈이죠. 그러니까 추정 충분치 않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폼팩트 같은 경우는 세 군데 다 들어갑니다. 원통, 각경, 파우치형.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닛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파우치형 셀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좀 있고, NC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요 고객이 삼성 SDI와 무라타 등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겠죠. 그리고 NCM으로 가게 되면 SK 이노베이션과 닛산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추정 걸 수 있을 때, 원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SK 이노베이션, SDI 이렇게 연결되고,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NCA 쪽이니까 삼성도 연결됩니다만은, 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SK
NCM으로 놓고 봤을 때 이노베이션과 닛산의 밸류 체인이라면 아마 닛산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SK온의 닛산 협력에는 충분히 에코프로 BM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지 않나 볼 거고, 수주 현황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1년도에 21년도에 이미 여기 내용이 있죠. 21년도에 SK온 쪽으로 10조 원대 수주를 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장기 계약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NCA 같은 경우는 SDI 쪽으로 44조 원 정도 해둔 게 있으니까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과거 수주 내용 중에서 21년도 수주했던 SK온 쪽의 10조 원 이런 거에 연결고리를 감안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추정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공시에는 안 나오니까요. 그쵸? 공시에는 뭐 어디 양극재를 썼는 거는 구축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LNF는 아무래도 현대차 쪽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계약 수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요 시간에 잠깐 SK온의 밸류 체인을 한번 총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양극재, 뭐 전구체, 동박 진해질 건데,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설주 쪽으로 받아오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번 닛산향은 에코프로 BM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겠고, 전구체는 뭐 에코프로 모티 쪽이고, 동박은 SKC, 전해액은 뭐 사실 웬만하면 엔캠이라든 기업도 세 군데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수준 들어가지 않을까. 핵심은 저는 양극재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약간 왜 추정을 하냐면은, 에코프로 BM이 22년도 10월 달에 캐나다 케벡주에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죠. 예. 그쵸. 짓고 있고, 그거는 이제 포도하고 함께 조성된 일종 합작법입니다. 이때 이제 힌트를 얻어보면은 22년도 10월 달에 캐나다 케벡 쪽에 양극재 공장을 짓는데, 그때부터, 예, 이는 물결입니다. 이게 짓는 것 자체가 미국의 포도하고 SK온, 그러면 SK 블루오블이거든요. 일종 규모 합작 공장 지었고, 블루오블인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닛산형으로 들어가는 요 배터리의 공장 자체가 거의 켄터키주 1공장 블루오블이에요. 물론 이걸 가지고 추정한다는 건 너무 억지가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약간 고를 가능성도, 그 다음에 또 사실 양쪽에서 다 받아도 뭐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두 개 중에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맞춰봤고, 기타 장비회사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PNT나 하나기술, 뭐 윤성FNC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약간, 물론 문제 PNT 같은 기업들은 세 군데 다 장비를 납품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쪽 밸류 체인에 엮여 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SK온의 한 14조 10 그러니까 15조 원 금의 수주가 지금 당장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크게 반응은 하진 않겠지만은, 또 이런 수주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밸류 체인도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사실 LG라든지 SK라든지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향후 수주가 대부분 2년 3년 전후부터 현실화되기 때문에 한번 본 영상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주식클라스 구독, 알림 설정.